철학은 어떻게 삶의 기술이 되는가?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이 지은 스토아 수업에 나오는 에픽테토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다. 그의 이름조차 그리스어로 획득한 것을 뜻한다. 미천한 태생이었지만 타고난 끈기, 사물을 보는 날카로운 관점, 온전한 자급자족으로 단련한 강인함 등이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어린 시절 에픽테토스는 에파프로디투스에게 팔려갔다. 에픽테토스는 불공평한 운명을 탓할 시간이 없었다.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벅찼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노동의 결실은 빼앗겨야만 했고 몸은 혹사당했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거칠게 다뤘는데 그런 로마인 눈에도 에픽테토스의 첫 번째 주인은 잔인했다. 노예를 마치 쓰고 버리는 그릇이나 타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안락사시키는 말처럼 대했다. 언젠가는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온 힘을 다해 비튼 적도 있다고 한다.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변태적인 희열을 느끼려고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를 복종시키려고 그런 걸까? 알 수 없다. 결국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에픽테토스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주인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보십시오.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몸서리 치게 된다. 에픽테토스에게 공감이 되어서일까? 아픔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일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눈 깜짝하지 않았던 에픽테토스의 무심함과 극기심에 경외감이 들어서일까? 에픽테토스는 평생 다리를 절었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노예 생활 중에 다리를 다친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에픽테토스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을 것이다. 절뚝거림이 다리엔 장애가 될지언정 내 의지까지 절뚝거리게 하지는 못한다. 스토아 철학자는 일어난 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지만 그 일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에픽테토스도 그런 내면의 힘을 이용해서 장애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신체적인 결함으로만 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선택한다는 것이야말로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이었다. 에픽테토스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연기했다. 가난한 사람, 장애인, 총독, 아니면 일개인을 자연스럽게 연기해서 극작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잘 연기하는 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순간 에픽테토스는 정식으로 철학에 입문했다. 주인 몰래 강의를 들으러 갔을까? 아니면 주인이 죄책감을 느껴 강의에 가는 걸 허락했을까? 어쨌든 에픽테토스는 철학을 공부할 방법을 찾았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그의 스승 무소니우스조차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무소니우스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훌륭한 스승답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삶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듣는 이의 지성에 침투하려고 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고 말했는데 무소니우스 역시 에픽테토스의 지성에 침투했기에 훌륭한 제자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무소니우스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스승과 제자는 인간이 처한 상황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무소니우스는 몇 번이나 외지로 추방당했고 에픽테토스는 인생의 3분의 1을 예속된 채 살았다. 그런데도 운명을 탓하거나 씁쓸해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유일한 힘을 깨달았다. 바로 마음과 성격을 통제하는 능력이었다. 누군가 내 몸을 아무 사람에게나 줘버린다면 분명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을
나무 장단에 놀아나도록 맡겨버리는가? 육체적이고 신분적인 예속과 정신적인 예속 중에 어떤 게 더 부끄러울까? 이 둘 중 지금 바로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는 예속은 무엇일까? 30대의 어느 시점에 에픽테토스는 법적으로 자유인이 된다. 물론 정신도 자유로웠다. 이제 인생은 에픽테토스에게 새로운 질문지를 내밀었다. 무엇으로 생계를 이을 것인가?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철학에 온전히 헌신하는 길을 택했다.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에픽테토스를 따르기 시작했다. 에픽테토스가 교사로서 보여준 깊은 통찰력은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은 모든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에픽테토스는 매일 자기 몸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걸 느껴야 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공부한 뒤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인생의 최고 과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 우리 손에 달린 것과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에픽테토스는 고된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와 감정 그리고 생각과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내 발에 쇠 사슬을 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피테르 신마저도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물에 양면이 있다고 했다. 한쪽만 보면 답이 안 보이던 것도 다른 쪽을 보면 쉽게 해결된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처한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여러 사람과 상대하면서 그들의 어떤 면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발전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라. 뭐가 되었든 최선을 다하는 걸 꼭 지켜야 할 법칙으로 삼고 절대로 어기지 마라. 어떤 일을 할 때면 지금 올림픽 경기에 출전 중이라고 생각하라. 경기 시작을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여태까지 공들여 쌓은 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 에픽테토스는 친자식은 없었지만 어린 고아를 입양해 키웠다. 에픽테토스는 아들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할 때에도 스스로 아들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속삭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무슨 불길한 말인가? 하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따라서 이 말은 전혀 불길한 게 아니다. 만약 그런 말이 불길하다면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일도 불길한 것이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아침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어떤 점이 발전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단단히 준비했는지 평가했다.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의 일기를 쓰거나 구절을 암송했다. 매일 밤낮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쓰고 소리내 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 에픽테토스는 135년 무렵에 세상을 떠났다. 소크라테스와 카토처럼 에픽테토스 역시 생전에 책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멀리 뻗어나갔다. 에픽테토스의 제자인 아리아노스는 스승의 가르침을 필기에 8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책 이름은 편람 혹은 오래전 편람을 뜻하는 엔케이리디온으로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가 남긴 말을 되새겨보자. 철학을 설명하러 들지 말고 나의 일부가 되게 하라.